국민 여러분, 저는 매우 송구스럽고 참담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서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수행에 임했습니다.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저는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1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마는 저와 함께 일했던 많은 공직자들이 권력형 비리가 없었으므로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요. 매우 송구스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정확히는 참담스러운이라는 이상한 말을 썼죠. 참담스러운. 네. 그리고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공적으로 이뤄낸 나라입니다. 이 말이 여기서 왜 나와요?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의 덕이라는 뜻이에요? 뭔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포장되어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좌절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뭐 이게 이제 이명박 자서전 제목이잖아요. 그게 자기가 이제 현대 건설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게 그 맥락이 깔려 있는 거니까 그런 착각 속에서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나라인데 나도 17대 대통령으로서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국정수행에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기준에서는 뭐 산업화와 민주화의 어떤 그 업적이랄까 이런 거를 계승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1롯데월드 등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나는 이미 박근혜 정권 5년 기간 동안 그 수사를 받아왔었다. 왜 다시 수사를 하느냐 이런 부분일 거예요. 고통을 받은 건 아니죠. 지가 뭘 고통받은 게 뭐가 있어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냥 언론들이 의혹만 제기한 거지. 예. 그리고 수사기관이 실제로 뭐 제대로 조사한 것도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박근혜에게 있어서 이명박은 약간 갑 개념이었어요. 부정선거로 박근혜를 만들어준 일종의 박근혜 창조자 이런 개념에서 박근혜가 이명박을 제대로 수사한 적은 사실은 단 한 건도 없죠. 예. 그리고 뭐 수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같은 것도 4대강 관련한 감사 같은 게 나오면은 사실 덮어주기 이런 방식으로 계속 그렇죠. 갔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뭔 많은 고통을 얼마나 받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저와 함께 일했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는 없었습니다. 이건 자기만 빼고. 그러니까 내가 해먹을 게 많은데 니들 해먹지 마 이런 개념이 난 컸다고 봐요. 아니 사실 이게 드러난 비리가 없다는 거지. 지금 그 수사 중인 거잖아요. 그게. 예. 나눠 먹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고위공직자 비리라는 게 사실은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박근혜가 만약에 나는 개혁하겠다 이명박과의 결별 이런 수준으로 털어댔다면 웬만한 비리들은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박근혜가 이명박에게 어떤 보온의 형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털어댄 적은 없었고요. 단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명박의 바로 측근인 친형 이상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들락날락거리고 있잖아요. 권력형 비리가 없었다고? 거짓말쟁이. 그러나 최근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또 열받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 근간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역사 뒤집기는 또 뭐예요, 이게? 처음 들어보는 표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100주년 이 표현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뉴라이트하고는 또 다른 시각인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다 치고 요거는 이제 자기 개인 비리에 대한 끼워넣기 이런 방식으로 나는 개인 비리가 없다.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깨끗하게 잘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데 자기 이야기만 하면은 동조 세력이 없으니까 이제 수구 세력, 보수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요. 보수 계멸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여론조사 결과로는 70%, 80% 이상의 국민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센트와 숫자를 헷갈리는 건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10%라고 해도 500만 명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약간 좀 숫자를 조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다수가라고 말하면 틀린 말이 되기 때문에 숫자로는 많은 국민들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최소한 만약에 이명박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이 한 5%좀 남아있다고 하면 한 250만 정도는 이명박의 입장을 지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묘하게 이제 많은 국민들이 보수 계멸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 개소리예요 이게. 사실상 지금 현재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세력들을 이 개별되는 건 결과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적폐청산의 결과로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보수 세력 자체를 다 죽이기 위해서 적폐청산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수 계멸이란 말은 우리가 방송으로도 가끔씩 쓰는 표현인데 이분이 또 우리 방송 예청자시네 이분이. 보수 계멸. 보수 계멸을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여수님 말씀처럼 수사하다 보면 보수가 계멸됐을 때 있겠다는 지들이 느낄 의식인 거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다. 이거는 인과관계가 완전히 틀렸잖아요. 설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들 말대로 자기들의 정치 보복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미 문재인 정부는 또는 국민들은 이명박식으로 말도 안 되게 조작하는 형태로 보복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단죄하겠다. 쉽게 표현하면 이게 뭐 정치 보복이 아니고 범죄자 서탕이라고 어떤 분이 표현을 썼더라고요. 정치 보복과는 좀 맥이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뭐 이런 개소리를 또 하실까요? 처음부터 이명박이 목표였다기보다 사실 이명박이 너무 큰 짓을 너무 많이 저질러 놔서 하다 보니 이명박이 안 걸리는 게 없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겠죠. 이명박을 향해 수사하진 않아요. 그냥 드러난 어떤 수사. 근데 이명박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누구나 다 그런 비린이 있어. 왜 나만 파? 이런 개념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털면 먼지가 나온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만 팠기 때문에 나를 목표로 팠기 때문에 내 주위에 김백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걸려든 것이 억울하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명박이 지금 그 댓글, 자원외교, 그리고 4대강 이런 거 지금 요번 아랍에미레이트 그 원전 수출 건도 그렇고 이게 한 건이 사실 몇천억 단위 되는 것도 없습니다. 기본 몇 조 단위예요. 작은 게 몇 조 단위인데 그런 것들이 비정상적이어서 뭔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파다 보니 그 끝에 이명박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지.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렇죠. 어떻게든 이명박을 일단 때려 잡아놓고 그 다음부터 뭐 수사를 하고 싶지만 그거는 우리 그 국민들 일반적인 감정적인 것이고 이 법을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절차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명박의 말엔 안에 들어있는 뉘앙스 행간은 다 비리가 있고 그런데 왜 우리만 집중적으로 타겟팅하느냐. 결국 나 때문 아니냐 이거예요. 그 다라는 게 그러면은 뭐 그 노무현 정권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따 그 이야기 다시 할게요. 일단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죽겠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공직자들은 모두 카카 괜찮으십니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정말 그 기침신공 진짜 동정표. 전형적인 사기꾼. 이거는 이제 그 구속됐을 때의 그 병보석으로 불러나기 위한 일종의 밑밥 깔기. 네, 장치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방송에서요 일부러 방송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기침을 하는 부분 다 듣고 잘라드리거든요. 이렇게 일부러 들어가는 경우는 참 특이한 경우라고 봐야 되는데 나는 성격상 이명박 기침도 잘라주고 싶어. 듣기가 귀가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김백준 등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발부까지 돼서 지금 구속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해명만 하면 되는데 그 해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사건 자체의 팩트는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해명은 단 한 건도 없는 거고 그것을 묻지 말고 그 친구들에게 묻지 말고 나한테 물어라. 그럼 물으면 이렇게 답할 거 아니야. 그럼 왜 나한테 물으시냐고. 아니
나한테 물어라 그러면 이제 그 깜빵 가면 되지. 가서 이제 다 밝히면 되잖아요. 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봤던 댓글이 그거였어요. 가즈아! 가즈아. 예, 가즈아! 참네. 김백준의 죄는 김백준의 죄대로 김백준한테 물으면 돼. 예. 단 김백준의 죄가 김백준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시킨 사람이 있고 교사죄가 있고 예. 공모가 있고 이렇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게 단독 범행이냐 아니냐 그것은 이제 김백준 수사를 해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김진모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명박은 이명박 죄에 있는 만큼만 벌을 받으면 되는데 뇌물이라든지 국고 횡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죄에 있어가지고 주도했냐 안 했냐만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도했냐 안 했냐를 이명박에게 물으면 돼요. 나온 만큼만. 예. 근데 왜 그 모든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하겠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뒤집어 쓰지도 않을 거면서.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개새끼네 진짜. 자, 끝으로 평창 올림픽을 어렵게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총단합해서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우리의 국격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국민 여러분, 저는 매우 송구스럽고 참담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서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수행에 임했습니다.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잖아요, 그게. 예. 나눠 먹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고위공직자 비리라는 게 사실은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박근혜가 만약에 나는 개혁하겠다 이명박과의 결별 이런 수준으로 털어댔다면 웬만한 비리들은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박근혜가 이명박에게 어떤 보온의 형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털어댄 적은 없었고요. 단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명박의 바로 측근인 친형 이상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들락날락거리고 있잖아요. 권력형 비리가 없었다고? 거짓말쟁이. 그러나 최근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의 건강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뭐 이게 이제 이명박 자서전 제목이잖아요. 그게 자기가 이제 현대 건설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게 그 맥락이 깔려 있는 거니까 그런 착각 속에서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나라인데 나도 17대 대통령으로서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국정수행에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기준에서는 뭐 산업화와 민주화의 어떤 그 업적이랄까 이런 거를 계승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1롯데월드 등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나는 이미 박근혜 정권 5년 기간 동안 그 수사를 받아왔었다. 왜 다시 수사를 하느냐 이런 부분일 거예요. 고통을 받은 건 아니죠. 지가 저는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1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만은 저와 함께 일했던 많은 공직자들이 권력형 비리가 없었으므로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요. 매우 송구스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정확히는 참담스러운이라는 이상한 말을 썼죠. 비문이에요. 참담스러운. 네. 그리고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공적으로 이뤄낸 나라입니다. 이 말이 여기서 왜 나와요?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의 덕이라는 뜻이에요? 뭔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포장돼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좌절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럼 뭘 고통받은 게 뭐가 있어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냥 언론들이 의혹만 제기한 거지. 예. 그리고 수사기관이 실제로 뭐 제대로 조사한 것도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박근혜에게 있어서 이명박은 약간 갑 개념이었어요. 부정선거로 박근혜를 만들어준 일종의 박근혜 창조자. 이런 개념에서 박근혜가 이명박을 제대로 수사한 적은 사실은 단 한 건도 없죠. 예. 그리고 뭐 수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같은 것도 4대강 관련한 감사 같은 게 나오면은 예. 사실 덮어주기 이런 방식으로 계속 그렇죠. 갔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뭔 많은 고통을 얼마나 받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저와 함께 일했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는 없었습니다. 이건 자기만 빼고. 그러니까 내가 해먹을 게 많은데 니들 해먹지 마. 이런 개념이 난 컸다고 봐요. 아니 사실 이게 드러난 비리가 없다는 거지. 지금 수사 중인 거잖아요.